여러분, 지난주 여수의 한 목욕탕에서 70살 어르신이 목욕하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지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장성에서 80대 할머니가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평생 매일 씻어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최근 4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가 총 23,561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무려 14,778건이 낙상사고입니다.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넘어지는 사고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낙상사고 중에서 욕실 사고가 4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욕실인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10,000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목욕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의학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방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오그라들고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늘어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맥박도 분당 170회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뇌와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어지럼증, 실신이 일어나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히트쇼크로 매년 2만 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둘째,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날 때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아래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 목욕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목욕까지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더욱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78살 김모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목욕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넷째, 샤워 후 서서 옷 입기입니다. 바지를 입으려고 한 발을 들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옷을 입는 동안 두 손이 묶여 있어서 미끄러질 경우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바지를 입다가 미끄러져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손상이나 안면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바닥에 물기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샤워 후 바닥에 남아있는 물, 샴푸, 린스를 닦지 않고 나오면 다음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중간하게 말라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섯째, 욕실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실은 습도가 높아 전기가 쉽게 새어나갑니다. 충전 중인 핸드폰을 만지다가 감전사한 사례도 있는데요.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 제품을 잡으면 전류가 심장까지 흘러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청소할 때 세제를 섞어 쓰는 것입니다. 욕실 청소 시 곰팡이나 찌든 때를 없애기 위해 락스를 많이 쓰는데 락스에 산성세제를 섞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화학무기로 쓰였을 만큼 유해합니다. 극소량만 흡입해도 눈물, 기침, 목 통증이 생기고 농도가 높으면 폐 손상까지 유발합니다. 락스와 산성세제를 함께 쓰다가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드세요. 목욕하기 10여 분 전에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거나 난방을 켜두십시오. 방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1시간은 쉬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42도에서 4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됩니다. 43도에서는 8분 이내, 45도에서는 5분 이내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갈 때는 발부터 천천히 적시세요. 갑자기 몸을 담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욕 후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심호흡을 두세 번 하시고 탕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10초에서 20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앉아서 옷을 입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거나 의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샤워 후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수건으로 바닥을 한번 닦고 나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휴대폰 충전은 반드시 거실이나 방처럼 건조한 곳에서 하세요. 헤어드라이어를 쓰신다면 사용 후 코드를 바로 뽑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락스 사용 시 절대 다른 세제와 섞지 마세요. 락스는 찬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반드시 문을 열어두고 환기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만약 쓰러지셨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는 방수팩에 넣어서 손이 닿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11번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기름층이 줄어듭니다. 때밀이 수건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비누 거품을 손으로 부드럽게 씻으면 충분합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두드리듯 물기를 닦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은 먼저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 식사 후 1시간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셋째, 물 온도는 뜨겁지 않게 합니다. 넷째, 천천히 움직이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샤워 후 반드시 앉아서 옷을 입습니다. 여섯째, 바닥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일곱째, 전기 제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여덟째, 락스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지 않습니다. 아홉째, 때를 밀지 않고 보습제를 자주 바릅니다. 열째, 혼자 사시는 분은 문을 잠그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까이 둡니다. 평소 멀쩡하던 분들도 욕실에서는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이라는 행위 자체가 몸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온도 변화, 혈압 변화, 맥박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은 휴식이어야 합니다.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매일 하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